네, 이제 CSS의 선택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HTML 강의를 하다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HTML 강의로 전환해서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CSS3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선택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전 강의에서 이제 이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스타일 시트 링크를 걸어서 A라는 이제 태그에 스타일을 걸어줬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다 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여러분 스타일을 적용하려면은 원래는 클래스 또는 아이디 값을 주어야 돼요. 자, 클래스 또는 아이디 값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다가 자 이제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라는 용어는 이제 속성이란 뜻이에요. 속성. 자, 여기다 클래스 또는 아이디 값을 줘야 돼요. 그쵸? 사용을 하려면 클래스 또는 아이디 값을 줘야 된다.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근데 이건 안 줬는데 왜 이렇게 사용이 됐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HTML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태그들이 있죠. 이렇게 HTML 헤드, 타이틀, 링크, 헤드, 바디, div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img, a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걸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태그 이름만 이렇게 걸어 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div에다가 제가 뭔가를 걸어주고 싶어요. 일단 이건 놔둘게요. 놔두고 이 div에 이렇게 걸어주고 싶은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걸어주면은 모든 div가 똑같은 스타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div 가진 거 예를 들어서 여기 div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2가 있을 건데 저는 레이아웃 2를 다른 스타일로 쓰고 싶은데 같이 적용돼 버리면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상 맞지 않잖아요.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는 빨간색을 입혀보고 여기다가는 노란색을 입혀볼 거예요. 노란색. 자, 근데 자 나눠 볼게요 한번. 자, 일단 그냥 보세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컬러. 노란색부터 입혀볼까? 옐로우. 자, 이렇게 해서 옐로우 입혔으니까 아래 빨간색 일단 나중에 입혀보고 자, 옐로우.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이렇게 해주면 난 노란색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데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을 표시 못하겠네. 왜냐면 div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따로 저장을 할 수는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자, 아주 좋은 발전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또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나누냐? 선택자라는 걸 쓰시면 돼요. 일단, 아이디랑 클래스. 이렇게 따로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디에다가는, 자, 아이디에다가 yellow, 아이디 yellow.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다가는 red 해주고 id 값에는 yellow 그리고 클래스 값에는 red. 자, 좋습니다. 이거 자 이제 디폴트 c.css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a.html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F5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빨간색이 표시됐고 노란색에는 노란색이 표시됐죠. 그쵸?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이디와 이 클래스는 스타일 시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선택자라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선택자마다 이제 이 기호도 틀려요. 자, 아이디로 들어간 거는 이 샵을 써주셔야 돼요. 샵. 그리고 값, 클래스로 들어가는 스타일은 점을 써주셔야 돼요. 닷. 이 점을 닷이라고 하죠. 닷.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쓰냐? 그 이유는 이 아이디는 딱 한 번만 들어갈 공간에 쓰는 거고 이 클래스는 여러 공간에 들어갈
스타일일 경우에는 클래스로 써주는 거예요. 즉 id, yellow 이것만 쓸 거다. 난 아이디로 선언했으니까 여기 이 한 파트에만 이 스타일을 쓸 거야 라는 뜻이고, 클래스에는 어, 어, 클래스는 난 이제 여러 스타일을 어떤 div 내에서 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쓸 수 있어. 이런 스타일은 할 경우에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선택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 선택자 이름에다가 myform myform, 자, 아이디를 myfor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없어졌죠. 왜냐하면 스타일 시트에다가는 myform이라고 안 하고 yellow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추측할 수 있죠? 아, 스타일 시트와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myform id 값과 id 값이 맞는 게 있어야 적용되고, 이 클래스와 클래스가 있는 것도 맞아야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네,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선택자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 선택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일단 선택자에는 id와 클래스라는 게 있고, id는 스타일 시트 파일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샵 써서 그 옆에 표현한 myform이라는 걸 넣어줘요. 샵 myform. 자, 그럼 요거를 만약에 점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myform 점 myform. 그럼 이거는 클래스형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id로 선언이 됐어요.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그럼 또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id를 선언했는데 여기다는 점을 썼잖아요. 클래스 기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선택자가 구분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클래스에는 닷을 써서 사용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항상 선택자 기호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스타일 이름, 클래스 이름 또는 아이디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네, 오늘은 이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선택자가 있다는 것만 간단히 배워볼게요. 자,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를 어떻게 주고 또 클래스는 어떻게 주고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 소스에는 각 선택자마다 어떻게 기호를 줘야 되는지도 배워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오늘 이것만 배워도 스타일 시트의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직접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스타일을 진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스타일 시트의 속성들에 대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많이 힘들겠지만 항상 제가 전강의에서도 말했었죠. 어렵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컬러, 어, 배경화면 색, 막 이렇게. 그럼 엄청 당연한 얘기네요. 그쵸? 백그라운드 컬러면은 배경화면 색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폰트 웨이트, 폰트가 살쪘나? 폰트가 살쪘는데 500kg이야. 야, 여기는 이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100부터 900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0이다 하면은 좀 평균 좀 중간 체중인 거죠. 그쵸? 중간 체중인데 조금 이제 비만인 정도? 그럼 이제 조금 뚱뚱한 폰트의 굵기구나라는 걸 연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컬러. 폰트 컬러는 폰트에 이렇게 안 붙고 그냥 컬러가 붙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컬러 속성이 들어가는 이름들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폰트는 그냥 폰트 컬러라고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컬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RGB 값. RGB면 레드, G면은 그린, B는 블루. 이렇게 3색이 모여서 하얀색을 표현하잖아요. 이 3색으로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GB를 쓰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0부터 255까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구나, 색상을. 야, 그렇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는 30픽셀. 그렇구나. 30픽셀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시면서 외워주시면은, 스타일 시트의 속성들을 다 외우는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어려움도 없으실 거예요. 자, 천천히 스타일 시트에 대한 이제 속성들을 우리가 만들려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가 배우고 싶은 기능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해서 배우시면 돼요.
너무 막 많은 걸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필요한 것만 일단 배우면서 그 나중에는 제가 좀 더 쓸모 있는 속성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쓸모 있는 속성은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전부일 거예요. 가장 자주 쓰고 가장 유용하게 쓰는 속성들만 제가 꼭꼭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외우셔도 기본적인 웹페이지는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기타 속성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